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EPL과 라리가로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 경기가 지금 맨시티 경기까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번 경기는 좀 틀렸습니다. 제가 좀 오버 쪽으로 받고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번 경기는 모두 적중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2번 경기에서 엘체와 카디스의 경기 무승부 언더 핸디캡 승리가 적중이 되면서 모두 적중이 됐습니다. 맨시티는 지금 전반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뭐 나머지 예측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에서와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이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둘러보시고 저는 굉장히 좋은 이런 베팅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회원가입 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맨유의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많습니다. 3무 1패로 이제 맨유가 뭐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 두 팀의 맞대결이 조금 무승부가 많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배당 자체는 맨유가 정배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조금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그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맨유가 정배를 받았긴 하지만 약간은 이 경기에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이 지금 잉스 선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우스햄튼이 유리해 보이진 않지만 맨유가 어쨌든 지금 연승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맨유를 믿기에는 이전까지 해왔었던 그런 모습들 자체가 좀 믿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챔스를 병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맨유가 이런 사우스햄튼의 압박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조금 들고 사우스햄튼이 압박하고 나서 볼을 탈취하고 나서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과 전방에서의 공격진이 어쨌든 지금 뭐 잉스 선수가 없더라도 뭐 제네포 선수도 있고요. 뭐 부팔 뭐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좀 좋은 선수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뭐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뭐 승부패 쪽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이변 쪽으로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언오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유가 일단 뭐 수비적으로 루크쇼 선수가 없는 부분과 린데로프는 뭐 좋아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제공권이 있어서는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의 수비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사우스햄튼도 어쨌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해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뒷공간을 맨유에서 레시포드나 뭐 그린우드 이런 선수들이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저득점 양상의 경기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경기에서 좀 이변을 보고 있죠. 사우스햄튼의 승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플러스 1점, 사우스햄튼의 핸디캡 승리 프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리가 경기고요. 헤타페 대 빌바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 5경기 전적을 보면 지금 헤타페가 좀 많이 우세하죠. 빌바오 상대로. 그리고 이런 경기 결과 예상 확률도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 쪽의 확률도 조금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헤타페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런 압박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헤타페가 라인이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반면에 그리고 헤타페가 이제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결정력이 조금 좋지 않았던 팀인데 지난 경기 4골이나 4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이런 결정력이 좀 터져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빌바오가 홈에서는 최근에 계속 이기는데 원정 가서 이제 연패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빌바오의 경기력을 믿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찬가지로 헤타페의 이런 결정력도 믿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무승부가 적고 빌바오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빌바오는 원래 무승부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많았던 팀이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빌바오의 원정 경기력, 헤타페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오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언더 쪽으로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로 느껴지진 않아서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제가 좀 이변을 보고 있죠. 빌바오 쪽으로 이변을 헤타페가 어쨌든 정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에서는 이제 정배와 역배가 뒤바뀌면서 헤타페 대신에 이제 빌바오가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율 쪽도 빌바오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의 빌바오의 이런 경기력 그리고 헤타페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3번 경기부터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경기부터는 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3위 첼시 대 1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배당이 조금 뒤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주중에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았다면 저는 첼시 승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일단 첼시는 거의 주전 선수들로 챔스에서 나왔었고 토트넘은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일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토트넘이 유로파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첼시도 챔스를 치렀지만 더 휴식을 많이 취한 팀이 이제 첼시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첼시가 지금 이런 토트넘의 모습을 봤을 때 무린유가 분명히 잘 준비를 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토트넘이 만약에 뭐 수비적으로 조금 나온다면 맨시티전처럼 조금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노린다면 그렇게 지켰을 때, 수비적으로 지켰을 때 첼시는 맨시티와 다르게 이 제공권이 좋습니다. 아브라함 선수도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좌측에서의 벤치레 그리고 우측에서의 이런 제임스의 크로스가 굉장히 또 질이 좋은 크로스, 또 이런 공격들이 안 통하면 지루 선수를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토트넘이 맞불로 약간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고, 첼시는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좀 첼시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이 첼시는 챔스에서 주전으로 나왔고 토트넘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로테이션 돌렸기 때문에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또 잘 준비를 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첼시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첼시의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는 좀 오버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득점이 뭐 토트넘이 내려앉더라도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첼시가 저는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키다가 토트넘이 역습으로 나아갔을 때 첼시가 뭐 맨디키퍼나 최근에 티아고 실바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주마가 뭐 토트넘 상대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의 경기로 생각을 해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좀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핸디캡 패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22 셀타비고 대 6위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이 승무패 확률은 둘 다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도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보다는 승과 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금 셀타비고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크로스 상황에서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이런 불안함, 또 중앙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라나다는 중거리 좋은 선수들이 많고 또 한 방을 보유하고 있고 솔다도 선수가 지난 경기 교체로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그라나다가 우세한 경기처럼 느껴지는데 상대 전적에서 셀타비고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라나다가 이제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 그런 경기력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지금 해외 구매율 자체가 셀타비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 생각과 다르게 제 생각은 이제 원정 쪽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원정 쪽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뭐 홈 쪽으로 구매율이 몰리면 이런 홈 쪽으로 들어올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그라나다가 어쨌든 주중에 유로파까지 치르고 온 팀이어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셀타비고의 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셀타비고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뭐 셀타비고도 뭐 아스파스 선수 그리고 미나 선수가 침투가 좋긴 하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운 팀이고, 그라나다도 한 방이 터지면 좋은 팀이지만 그게 터질지 안 터질지 약간 복불복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저득점 양상의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가 좀 다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대 0으로 간신히 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이 경기에서는 아스날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경기력적으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날이 사카 그리고 뭐 파티 그리고 뭐 사카와 파티 그리고 윌리안 선수가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저는 울버햄튼 상대로 울버햄튼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번 시즌 공격적으로도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뒷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공간을 내준다면 아스날이 지금 라카제트와 은키티아의 결정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바메양이 한 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뭐 아르테타 감독이 수비적으로는 안정이 됐지만 공격적으로는 좀 이런 득점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분위기 반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선제골을 넣게 되면 그 팀이 또 추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좀 힘겹게 간신히 좀 이길 것 같은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에선 승패, 해외 배당도 승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도 사실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조금 승부패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 비아레알이 만약에 알카세르가 나온다면,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유로파에서 거의 주전급으로 나왔고 비아레알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해외 구매율에서도 소시에다드 쪽으로 많이 몰렸고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알카세르가 나오면 비아레알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소시에다드의 최근에 이런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공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핸디캡 승을 보기에는 이 경기는 좀 위험 요소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그냥 1점 차로 소시에다드가 득점을 하고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이 경기들 중에서 뭐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이 적중을 할 때도 있겠지만 뭐 이런 다른 예측들이 적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셔서 잘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사우스햄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헤타페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은 첼시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셀타비고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5번은 아스날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소시에다드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2경기를 뽑아왔고요. 첫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오버를 뽑아왔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헤타페의 핸디캡 패 쪽, 빌바오가 저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해외 구매율도 많이 몰렸고, 지금 빌바오가 어쨌든 헤타페와 비교했을 때 경기력적으로는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핸디캡 패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좌측에 배트맨에서는 2.5배당을 받고 있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하게 배당을 가져갔을 때 2.5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배트맨에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 해외 배당에서 이제 헤타페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이런 정배와 역배가 뒤바뀌면서 인플레이 게임에서 약간 배당이 좀 이 부분에서는 낮아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우스햄튼과 맨유의 이런 오버 쪽 배당만 봤을 때도 인플레이 게임에서 더 높은 배당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